진짜 환경적으로나 청정 지역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거는 용납을 못해요. 여기는 유해 물질이 훅 들은다면은 저희들이 암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폐기물 매립장 사업 신청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됐다는 것은 저는 이걸 더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약 4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회 문제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김학철 PD, 현재 충남 곳곳에서는 이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황새 서식지로 유명한 예산군과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 고장인 부여군에서는 수년째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자와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5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다. 3년 전 마을 한가운데 폐기물 매립장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처음에 이제 사용자 측이 이제 뭐 다른 용도로 뭐 이렇게 주민들을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접근전이 이제 쉬운 방식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오면서 주민들을 이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대규모 산업 폐기물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반대 투쟁으로 이제 돌입하게 된 거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시행사인 보광바이오텍은 사업 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했다. 궐곡리 일대 5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지하 34m 깊이로 파고 일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청정지역이란 것. 예산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 현황도에 따르면 궐곡리는 보존 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에 해당한다. 도시생태 현황도 이제 비오톱으로 2010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구축을 했는데 그때 그 지역이 1등급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1등급은 개발을 하지 말고 좀 보존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진짜 환경적으로나 청정 지역이에요. 대술면에서도 여기 같이 이렇게 저기엔 데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좋은 데가. 왜냐하면 여기는 뭐 축산이 소 키우는 집도 없고 사업자 측에서 우리를 아예 이주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오든지 해야지 우리는 절대로 그거는 용납을 못해요. 또한 궐곡리는 과거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번식했던 지역인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예산군은 황새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군 역시 이 사업을 위해 궐곡리의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지역에 옛날에 일제 말이나 1963년 그 후에 황새가 마지막까지 서식했다는 비석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200억 원이 드는 이제 전국 공모 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광시면에다가 황새를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황새를 키워가지고 방사하려고 하는 지역이 그 대술면 궐곡리, 상항리 그 뜰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꼭 그것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궐곡리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을 통한 상수원 오염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사업 예정지는 예당 저수지 상류에 위치해 있는데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 것. 예당 저수지는 예산읍에 상수원 수원을 확보해주는 소중한 생명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가장 시원 쪽에 폐기물이 대규모가 들어오면 이것이 언제 분기된다든지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 피해는 엄청나죠. 예산군의 어떤 식수 문제도 이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산군은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이를 보광바이오텍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예산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달 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가 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나온다고 한다면 네.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또 반대하는 분들하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저희 취지는 이제 그래요. 벌곡리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의 갈등을 조장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전임 이장이 사업자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 이후 폐기물 매립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의 뜻을 모았고 이장을 해임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이장님이 또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도장을 맞고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하는 그 단계를 초창기에 그거를 간파를 해서 이제 반대를 하자. 이게 안 되겠다. 이건 동네 살려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제 이장님 탄핵까지 그렇게까지 나가게 됐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동의서를 써준 19명의 주민 역시 현재는 대부분 동의를 철회했다고 한다. 하지만 업체 측의 주장은 다르다. 마을 주민의 저희가 56%는 네. 동의를 받았어요, 이미. 주민들은 뭐 3대째 살아오면서 그 동네는 정말 낙후된 동네고 더 이상 뭐 해먹을 게 없다, 솔직히. 네. 그래서 뭐 그런 업체라도 들어와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네. 찬성한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이장 탄핵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미 벌곡리 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진 상황이다. 찬반 대립으로 두토막이 난 마을이 다시 화합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우리가 폐기물에 이겼다 해도 당분간은 서로가 그렇게 금방 뭐 화합이 되고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힘든 상황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금방은 쉽게 같이 잘 어울려질 것 같진 않아요. 충남 부여군 은산면 주민들도 3년째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한 업체가 이곳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주민들은 매일같이 반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에 이제 들어온다고 할 당시에는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라 그 폐기물 분리 또는 소각장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다녔던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속속 밝혀지면서 그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저희들이 한 8월경이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과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일반과 지정으로 나뉘는데 폐유, 폐성면 등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지정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맥은 은산면 대양리 약 25만 제곱미터 일대에 지정 폐기물을 포함한 약 80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친환경 농업단지가 조성된 은산면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농가의 생존권이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침실수가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그 재배하는 농작물에 그 먹고 자라잖아요. 그 유해물질이 함유된 물이 내려가면 그러면 그 소독한 것을 우리가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유해물질이 들은다면은 저희들이 암덩어리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물려준 땅을 평생 지키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폐기물 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받으려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체 측은 사업 예정지의 지질 조사를 위해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군청에 2차례 접수했는데 구여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최초에 접수된 거는 2013년 작년 5월하고 8월에 2번 접수됐는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강수계의 지류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원래 목적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대되는 사업도 안 된다 해서 제가 그걸 반려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또다시 부여군에 접수한 상황. 부여군이 재차 반려할 경우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저희는 지금 불허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불허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뭐 이제 그 관련해서 뭐 행정소송을 뭐 제기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글쎄 그 부분은 아직 계획된 바는 없고요. 네.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할 계획이에요. 은사면 주민들은 한맥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업체 측은 지역 주민 37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16명을 대상으로는 각자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람들은 그 주민들이 한 정당한 행위, 아주 사소한 그런 행위까지도 문제를 잡아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리고 뭐 통행방해 금지, 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형사적으로는 뭐 집시법 위반, 뭐 업무방해 위반, 뭐 업무방해 내지는 뭐 일반 도로교통 방해, 뭐 폭력행위 등 위반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뭐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사건은 저희 회사가 고소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용역을 준 그 에코웨이스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고 시종일관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네. 대화로 풀어나가고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노력을 했었던 것이지. 네. 그래서 주민들과 향후에 보다 더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선의의 차원에서 저희가 다 아무런 조건 없이 취하한 겁니다. 주민들이 확보한 한맥테크와 에코웨이스 대표 간의 협약서. 한맥이 에코웨이스에게 주민 동의와 부지 매수 업무를 맡기고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처음에 주민들은 용역업체였던 에코웨이스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는 주식회사 한맥이 전면에 나서 지정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부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을 남발을 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에코웨이스는 현재 좀 뒤로 좀 빠져 있는 상태고 한맥테크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한맥테크는 그 도덕적인 어떤 흔길이 없는 회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아주 교묘한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한맥테크는 비양심적인 회사다, 비도덕적인 회사다. 한편 에코웨이스란 업체는 예산군에서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도 등장한다. 마을 주민이 작성한 매립장 유치 동의서에 에코웨이스의 이름이 명시돼 있는 것. 에코웨이스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던 거죠, 처음에? 주민 동의였던 거죠. 주민 동의서 받는 작업. 80%를 해서 네네. 동의서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80%가. 56%밖에 안 돼가지고. 그럼 보강 측에서 계약을 해지를 하신 건가요?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되면서 자연적으로 해지가 된 거죠. 사실상 특정 업체가 충남 지역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동일한 방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 문제는 이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고소고발로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으로 농촌 마을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이 은산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곳곳에 지정 폐기물을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있어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들을 내지는 지역의 혼란들을 몇몇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행정관청이라든가 또는 도청 이런 데서는 뭐 전혀 이 문제를 뭐 지역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정말로 안타깝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했던 농촌 마을이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 보이고 또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예산 골곡리는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부여군 은산면은 27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3년째 매일같이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예, 예산군과 부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브로커로 보이는 업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웨이스, 어떤 역할을 해왔던 건가요? 네, 주민들에 따르면 에코웨이스는 사업 초기에 주민 동의와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을 매수하거나 위장 전입을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에코웨이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규제와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팀이 에코웨이스는 직접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에코웨이스 대표는 한맥과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서 구속돼 있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부여 예산 말고도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촌 마을이 더 있다고요? 네, 바로 청양군 비곡면 강정리 마을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성면 광산이 있던 자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시사플러스 취재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취재해봤습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농번기가 끝난 한적한 시골이지만 마을 회관 주변으론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가득하다.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 과거 성면 광산이 있던 자리에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양진한 업체가 이곳에 일반 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주민들은 사업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천막을 설치하고 지난 1년 동안 매일같이 업체 측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만평인가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지금 돔을 지금 자기네들이 한다고 도면을 여기 지금 보여줬는데 여기는 성면광산 지역이라 여기는 저희 마을 사람들은 강력히 주장하는 게 성면이 이속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그러한 지금 주장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지난 6월 시사플러스는 강정리 마을의 성면 피해를 취재했다. 당시 주민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성면광산이 운영되면서 중피종암과 성면 폐증 등 성면 관련 질환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상하게 어머니가 좀 약간 나신에서도 좀 통통하다, 살이 있다 이랬거든요. 서서히 말라가시더라고요. 계속 말르셔서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면으로 인한 이제 폐증으로 이렇게 말르셨던 거예요. 취침하고 어떤 피도 넘을 때 있고 그래요. 피가 나오시고. 네. 그럼 뭐 이렇게 그래서 피가 많이 나오면은 119 불러서 천안까지 갔었고 몇 번씩 갔었어요. 방송 이후 성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성면 폐증 환자임을 숨기다가 뒤늦게 이를 밝히는 주민들도 나타났다. 현재 성면 질환 정밀 검진을 기다리는 사람도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손녀 손자들이 당신께 다가오지 않을까 봐 불안하셔서 성면 폐증이라든가 이런 게 아프다는 걸 감추셨어요. 근데 이제 사태가 심각하고 이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성면 폐증을 지금이라도 이제 내놓으시고 나 이렇게 진단받았다고 이제 꺼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한 분씩 내놓으시는 입장입니다, 지금. 청양군은 일반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에 대해 성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에어돔 방식으로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38m 깊이로 땅을 파서
차수막을 설치하고 에어돔을 덮어 악취와 침출수 유출을 막겠다는 것. 하지만 청양군과 강정리 주민들은 매립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성면이 비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거기를 이제 매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땅을 파내지 않습니까? 그 파내는 과정에서 그 성면이 비산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돔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돔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은 아니니까 그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밖으로 그 비산돼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현재 사업자는 매립장을 불허한 청양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 강정리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가 성면 광산인 만큼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하셔야지. 아마 전국에서 성면광산에 폐기물 매립장을 한다고 신청한 데는 유일무이하게 아마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게 뭐 남을 일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분명히 뭐 승수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건설 폐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폐쇄시키려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리 대책위는 예산과 부여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에코웨이스가 청양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에코웨이스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사업장 주소가 청양군 기봉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주소는 강정리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운영하는 보민환경과 매립장을 추진하는 양지의 주소와 일치한다. 이런 동일 사업자들, 이 브로커 짓을 하는 이 사업자가 전면에 나서서 폐기물 매립장 사업 신청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면면이 이어져 왔던 마을 공동체가 파괴됐다는 것은 저는 이건 더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정기관이 정부가 팔짱을 끼고 방관자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산과 부여, 청양에서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의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 에어돔 방식이란 것이다. 예산군은 에어돔이 무너지거나 차수막이 훼손될 경우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요. 한 축구장 따지면 11개 반인가 정도 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면적입니다. 차수막을 깔고 하는데 물이라는 게 조그만 틈이 있으면 밑으로 지하로 스며들게 돼 있거든요. 스며들면 지하수와 밑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물이 결국은 매당저수지까지 온다는 거죠. 주변이 다 냄새, 악취도 나고 그런 게 염려되는 거죠. 건물 였을 때 건물 혹시 급가서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우려인 거죠. 차수막 두께를 한번 보시면 칼로도 이게 잘 훼손이 안 되는 소재거든요. 플라스틱 비슷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 그런 건데 차수막이 의도적으로 와서 훼손하지 않는 이상 훼손될 염려는 없습니다. 구역은 은산면의 경우 2010년과 2012년 여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던 곳이라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금강의 지천인 은산천이 마을과 인접해 있어 재해로 인해 차수막이 훼손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사업 예정지도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사방지로 지정을 해서 사방댐을 짓고 이러고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천재지변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만에 하나라도 차수벽이 훼손된다거나 아니면 금이 간다거나 할 때 그 재앙은 여기 은산면뿐만 아니라 이 금강으로 곧장 유입이 돼가지고 이 새만금까지 군산 일대까지도 한꺼번에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 매립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충북 제천시 제1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왕암동 지정 폐기물 매립장. 2006년 1월 준공 이후 3년 만에 매립 용량의 97%가 채워졌고 현재는 에어돔이 붕괴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2006년도 그해 7월 달에 폭우가 내렸을 때 그때 한 차례 붕괴가 됐습니다. 돔이. 향후 수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시설을 복구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가
2년 전, 2012년도 12월 달 또 제천에 폭설이 내리면서 두 번째 돔이 붕괴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돔 붕괴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업체 측에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사업자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지난 2년 동안 제천시가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 매립장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한 사항도 있었고, 이 매립시설이 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제천시가 공동으로 인허가를 내준 상황이다 보니까 원주청하고 저희가 지금 현장 관찰도 하고 있고, 또 비가 오면은 빗물을 또 빼내는 작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원주청과 저희 시가 공동으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에어돔뿐만 아니라 차수막 또한 훼손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여러 정황상 차수막이 훼손돼 침출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매립장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지천에 가봤다. 하천 바닥은 누렇게 물들어 있었고 악취가 진동을 했다. 2010년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정기검사를 했는데요. 이미 당시에 이 관측정에서 오염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측정이 오염됐다는 건 결국은 차수막이 훼손되어서 침출수가 지하수를 타고 외부로 가고 있다. 이미 이것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난해 그 국정감사에서도 차수막이 찢어지고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렇게 국정감사 어떤 결과도 있었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매립장 안에 고여있는 침출수를 처리하고 안정화 작업을 하는데 15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차수막이 이미 훼손됐다면 비용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 제천시는 현재 차수막이 안전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고여있는 침출수만 처리한 비용들이 한 150억 정도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차수막이 훼손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훼손되었다 추정한다면 침출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침출수 처리장 외에 이 안에 있는 폐기물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동하고 처리하는 비용들 포함해서 저희는 한 9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무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유해성이 높은 지정 폐기물은 환경부 소관으로 관할 지방환경청이 허가권을 가진다. 일반 폐기물의 경우 시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에 허가권을 위임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허가권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 사업의 논리는 최소 비용으로 그 효과를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본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공공 영역에서 감당을 한다면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윤 극대화를 해서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주민 공동체를 그렇게 막 이간질하든가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부담금 같은 거를 징수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환경적인 비용을 낳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러면 그렇게 조성된 돈을 민간업자가 받아서 그러면 사업으로 하게 할 거냐, 영리 사업으로 하게 할 거냐, 아니면 공적으로 관리할 거냐, 그거는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지자체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매립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그 제도 개선을 해서 국가나 즉 정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설립한 공법인이 폐기물 매립장을 전적으로 그 시설 허가서부터 인허가서부터 시설 운영, 사후 관리까지 전부 다 일관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공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충청권에 매립장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충청권이 대체 매립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뭐 가장 큰 이제 뭐 이런 폐기물이 나온 데가 이제 결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난지도 매립장을 옛날에 활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6년에 사용 연한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 이후에는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그것이 이제 충남 충북 쪽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남 충북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현재 충청권에는 일반 폐기물 매립장이 2곳,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4곳 등 총 6곳의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서산과 예산, 청양, 부여, 단양 등 모두 5곳에 이르는 실정.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충청권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역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그렇게 완벽하고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면은 자기 동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기 동네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이 농어촌 지역에 사람 자꾸 연로한 사람들만 있는 동네만, 이런 약한 지역만 골라서 여기 완전히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과 산업체의 폐기물 매립장 터로 이런 농어촌이 바뀌어야 되는지, 저는 이거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의 안전한 운영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체가 폐기물 매립 사업을 불허한 청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3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청양군에게 시추 작업을 통해 사업 예정지에 대한 성분 검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예. 결국 그곳에서 성명 성분이 검출되는지가 재판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업체가 시추 작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폐기물 매립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업체들의 이런 행동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자체에게는 좀 유리한, 반가운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충북 단양군이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단양군은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관리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돼서는 안 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단양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네, 이 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예산과 청양군의 행정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 관리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업은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천시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도 제천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3%에 불과하고 9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반입된 실정입니다.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폐기물은 반드시 발생한 곳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네, 이 폐기물 매립장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무엇보다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강력하게 규제하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폐기물 매립 사업으로부터 삶의 터전과 또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농촌 마을의 외침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